네, 이어서 지난 시간에 반응 엔탈피에 대해서 엔탈피 그리고 연력학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었습니다. 음, 자, 우리가 일반 화학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너무나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화학 2에 여기서 일단 개념들을 전부 다 보고 난 후에 여러분들과 일반 화학을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음. 자, 일단 반응 엔탈피 열화학 반응식은 말 그대로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응 엔탈피, 자, 엔탈피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열화학 반응식, 그냥 화학 반응식이 아니라 열화학 반응식이라는 거죠. 자, 그냥 반응식이 아니라 열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식은 화학 1에서 다 배웠잖아. 그렇죠? 다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기에 열의 이동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치가 붙는다는 거죠. 자, 예상했듯이 그건 엔탈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엔탈피는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모든 물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양은 물질에 따라 다른데 고유한 총 에너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고유한 총 에너지는 절대량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변화로서만 알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델타 H로서 표현한다. 델타 H로서 표현한다. 자, 그래서 반응 엔탈피, 화학 반응에서 엔탈피 변화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물질의 상태도 바뀌게 되고 화합물의 조성도 바뀌게 되기 때문에 엔탈피가 달라지면 열의 출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출입 변화로 그 열의 출입을 엔탈피 변화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응 엔탈피는 어떻게 구하냐면 기본적인 것은 생성물의 엔탈피 합에서 반응물의 엔탈피 합을 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델타 H는 생성물의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엔탈피. 자, 그래서 우리가 밑에 있는 반응 종류 같은 경우에 반응 엔탈피는 크게 여러분들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있는데 왜 델타 H가 음수가 발열 반응이고 델타 H가 양수가 흡열 반응인지를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방출하는 반응으로 생성물의 엔탈피 합이 반응물의 엔탈피 합보다 작다. 우리 뭐라 했냐면 위에 있듯이 생성물의 엔탈피 합에서 반응물의 엔탈피 합을 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D에서 앞으로 뺀다 음수라는 거죠. 자, 발열 반응은 그렇습니다. 자, 흡열 반응이라고 하면 D에서 앞으로 갔을 때 양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중학교 때는 뭐 이런 거 했을 겁니다. A가 B가 됐을 때 자, 이렇게 Q 반응열의 형태로 Q가 양수면 발열 반응인데 델타 H는 음수가 된다는 거죠. 두 개가 반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엔탈피는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크다라는 거 그래프를 보고 확인할 수 있고 자 뒤에 있는 것도 그래프를 보고 생성물이 반응물의 엔탈피보다 크다라는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에 은근히 나옵니다. 자, 주위의 온도, 주위로부터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 물질 자체의 엔탈피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얘는 주위로부터 에너지를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지는 대신에 주위의 온도는 내려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반응의 예는 우리가 보통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게 연소 그리고 중화 반응 같은 것들이 있고요. 흡열 반응의 대표적으로 광합성, 열 분해, 전기 분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밑에 수산화 발효과 질산 암모늄 반응이라는 거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니까 얘도 조금 알아두면 좋지만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식으로 안에서 해석할 수 있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응의 종류와 반응 엔탈피. 자, 발열 반응에서는 엔탈피가 감소하므로 반응 엔탈피 보호가 음수이고요. 흡열 반응에서는 엔탈피가 증가하므로 반응 엔탈피 보호가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 꼭 유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 우리 여기 있는 거 지금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라고 했던 거 있죠? 어디 있었죠? 여기 수산화 바륨과 질산 암모늄의 관계인데 자, 수산화 바륨과 질산 암모늄 40g, 20g 넣어 삼각 플라스크 오려는데 5분에서 6분 정도 유리막 들어 저어준 다음 삼각 플라스크를 들러버립니다. 자, 결과를 분석해서 나무판에 물이 얼게 된다. 열을 흡수하여 온도가 내려간다. 흡열 반응이라는 거. 자, 나무판 위에 물이 얼면서 나무판이 삼각 플라스크에 달라붙으므로 삼각 플라스크를 들어올리면 나무판이 함께 올라온다. 자,
그래서 반응은 주위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엔탈피, 반응 엔탈피의 기본적인 것은 반응 엔탈피는 생성물의 엔탈피 합에서 반응물의 엔탈피 합을 빼는 것을 일단 제일 현재까지는 중요하게 다뤄야겠죠. 별표 1개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발열 반응, 흡열 반응 해석하는 거 별표 1개짜리.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굉장히 귀찮게 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 열화학 반응식인데요. 여기는 별표 2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볼게요. 자, 열화학 반응식은 우리 화학 반응식의 열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델타 H를 추가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반응 엔탈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반응 열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반응 엔탈피로 나타내는 경우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알다시피 발열 반응을 델타 H가 음수인데 대표적으로 연소 반응이라 했었죠.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해서 자, 우리가 앞에까지 여기까지 쓰면 화학 반응식의 기본적인 반응인데 여기 델타 H를 써서 음수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발열 반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흡열 반응은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델타 H가 양수인데 열 분해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더 높아지는 물질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양수죠. 자, 그래서 양수라는 것은 흡열 반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열화학 반응식에서는 이 중요해요. 화학원에서도 물론 상태 변화를 쓰는 것도 양적 관계를 문제 풀 때 있지만 화학 2에서는 상태를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상태를 안 쓰면 틀린 거예요. 왜냐면 상태 따라서 엔탈피가 다 달라집니다. 이렇게 수증기가 되냐 또는 물이 되냐에 따라서 엔탈피 변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질의 상태를 꼭 표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고체는 S, 솔리드, 액체, L은 리퀴드, 기체는 G, 가스, 가스, 수용액, 어퀘어스. 자, 용액으로 표현을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거나 수증기가 만들어질 때 델타 H가 이렇게 변화를 보인다라는 건 누가 더 많은 변화를 보였다. 얘가 더 지금 많은 변화를 보였나요? 자, 우리가 자, 이렇게 그래프를 좀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반응하는데 자, 이만큼이 자, 마이너스 285.8이고 자, 이만큼이 마이너스 241.8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가 지금 H2O G가 될 거고 여기서 H2O 자, L이 됩니다. 자, L이 돼서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수증기가 물보다 엔탈피가 크네.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수증기가 더 많은 에너지를 기체가 액체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라고 나타내는 거. 자, 두 번째, 출입하는 열 에너지는 반응하는 물질에 비례하므로 반응식의 개수를 정수배로 하면 반응 엔탈피도 같은 정수배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H2 더하기 2분의 1 O2가 H2O인데 여기를 2배를 하게 되면 역시나 여기도 2배를 해서 나타내야 된다. 자, 크기 성질, 세기 성질 기억납니까? 물질의 양, 크기 이런 것과 관련됐을 때 물질의 양에 비례하는 걸 크기 성질이라 했는데 이 숫자를 꼭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 반응식을 화학1에서는 무조건 정수배로 나타냈지만 여기 앞에 있는 분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화학2에서 또는 대학교 일반 화학에서는 반응 개수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열화학 반응식에서는 왜냐면 엔탈피의 변화가 정수배가 되기 때문에. 자, 중요합니다. 2번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3번 화학 반응이 역반응으로 진행되면 반응 엔탈피는 정반응과 비교하여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이다. 그럴 수 있겠죠. 자, 어떤 말이냐? 자, 이렇게 해서 자, 아까 전에 했듯이 H2 자, 2분의 1 O2에서 예를 들어 물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변화는 마이너스 285.8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만큼의 변화를 보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상태에 저 앞에 거는 좀 생략하고요. 뒤에 거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델타 H가 마이너스 285.8이잖아, 맞죠? 이걸 반대로 여기 있는 거죠. 반대로 나타냈을 때는 이 반대 가정이니까 이만큼 흡수해야겠죠. 자, 흡수. 자, 그래서 나타내는 게 3번 얘기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요거를 이해를 하려면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조금 한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는 연습을 조금 하면 좋습니다. 자, 반응 엔탈피는 그러면 어떠한 종류가 있을 것인가? 자, 어떠한 것이 있을까? 자, 생성 엔탈피. 자, 생성 엔탈피.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생성 엔탈피입니다. 생성 엔탈피. 자, 일단 정의 읽어볼게요. 어떤 물질 1몰이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 물질로부터 생성될 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반응 엔탈피. 자, 이거 여러분들 놓칠 말이 하나도 없어. 자, 이거 한 개 한 개씩 오류 나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생성 엔탈피의 의미는 무엇이냐? 생성될 때의 엔탈피인데 NH3가 만들어지는 경로는 다양할 수 있어요.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N2랑 3H2가 반응해서 2NH3도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2N 더하기 6H가 반응해서 NH3가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 근데 이때 변화도 델타 H 뭐 1이라고 하고 이때 변화를 델타 H2라고 했을 때 자, H2라고 했을 때 두 중에 누가 생성 엔탈피라는 거죠? 이 중에서 첫 번째 게 생성 엔탈피라고 얘기를 한다. 왜? 어떤 물질이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 자, N2랑 H2가 좀 더 우리가 많이 보고 익숙한 거잖아, 맞죠? 2H6에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델타 H1을 생성 엔탈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다 모르겠으면 그냥 반응 엔탈피인데 생성될 때의 엔탈피라고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성 엔탈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N2랑 3H2가 반응해서 2NH3가 됐을 때 마이너스 92.2kJ이 나왔다라면 어떤 의미냐? NH3 2몰이 생성될 때 92.2kJ이라고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우리는 이거를 생성 엔탈피라 하지 않고요. 1몰 기준이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6.1kJ per 몰이라고 하는데 자, 봐봐. 여기는 킬로줄이 있고 여기는 킬로줄 per 몰이 있어. 어떤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죠? 여기는 1몰당 46.1kJ이니까 2몰일 때 기준을 잡게 되면 없애면 마이너스 92.2kJ 나오면서 위에 게 나오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생성 엔탈피다. 1몰 기준이니까 어떠한 여기서 여기서 2배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여기서 곱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곱하기를 하면 되는 거니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단위를 이 퍼몰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또 남들과는 다른 시선이겠죠. 자, 25도씨 1기압에서 생성 엔탈피, 표준 생성 엔탈피인데 자, 생성은 포메이션 자, 해서 F의 의미하고요. 밑에 아래 첨자, 위에 너트 얘기하는 거는 표준 상태를 얘기합니다. 표준 상태는 25도씨 1기압입니다. 우리 화원에서는 0도씨 1기압을 많이 쓰는데 화투에서는 25도씨 1기압을 굉장히 많이 써요. 25도씨 1기압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원소의 표준 생성 엔탈피 원소입니다. 이게 원소가 생성되는 엔탈피예요. NH3 원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N2든 어떤 거든 원소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0이다. 자, 0이다. 기준입니다. 0. 원소에 따라 여러 가지 동소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장 안정한 물질. 안정한 물질. 어떤 거 있냐면 예를 들어 탄소도 자, 이런 상태가 있어요. 탄소가 기체 상태도 될 수 있고 이렇게 고체 상태도 있는데 그리고
얘들이 이렇게 쓰는 경우 있어요. 여기 흑연처럼 자 흑연의 상태랑 다이아몬드의 상태랑 봤을 때 흑연의 상태가 제일 안전합니다. 제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흑연 상태 이거 좀 알아두면 좋아요. 얘만 엔탈피가 0이지 표준 생산 엔탈피가 0이지 얘는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닙니다. 하나만 0이다. 자, 그래서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각각 연소될 때 열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흑연과 상태가 다르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또 이렇게 표현해 볼까? 여기 지울게요.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 지우고 자, C랑 HO2가 CO2가 되는데 발열 반응이니까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잠깐만. 자 CO2 기체가 되는 건 똑같아요, 맞죠? 자 CO2 기체가 만들어지는 건 똑같은데 얘들이 지금 C랑 O2니까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쓸 수 있겠죠. 두 가지 형태를 쓸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95.5 아니 395래 마이너스 395.4 얘는 마이너스 393.5겠죠. 그러면 여기가 누구냐 395.4니까 자, 얘가 지금 다이아몬드 더하기 O2고 여기는 흑연 더하기 O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습니까? 다 똑같으니까 흑연이 다이아몬드 아이고 이거 뭐죠 이게? 맞는데. 자, 흑연이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이만큼 차이만큼 흡수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393.5에서 그래서 395.4를 빼면 되는 정도 1.9 정도 차이를 보이겠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흑연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불안정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불안정하다. 그래서 흑연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0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이 중에서 흑연이 제일 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무조건 고체가 기체보다 안정하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생성 엔탈피와 물질의 안정성 같은 원소로부터 여러 종류의 화합물이 생성되는 경우 표준 생성 엔탈피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랑 H로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화합물 중에서 표준 생성 엔탈피가 가장 작은 얘가 제일 안정하겠죠. 여기서는 누굽니까? 얘가 제일 안정하겠죠. 여기서는 뭐죠? 이거는 뭐 따르기 구분될 건 없네요. 그렇죠? 자, 물과 수증기의 안정성 처음에 선생님이 여기 위에 있던 거 요거 그렸던 거 기억납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과 수증기의 안정성은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림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우리가 알기 편하다. 자, 그래서 이만큼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크기까지도 계산할 수 있다. 44.0kJ/mol 이란 것처럼. 자, 표준 반응 엔탈피도 역시나 생성물에서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를 뺀 것과 같다. 자, 4번 별표 치시고요. 자, 4번은 나중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별표 2개 치세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생성 엔탈피를 하고 있는데 표준 생성 엔탈피, 표준 반응 엔탈피. 자, 여러 가지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는 생성 엔탈피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응 엔탈피를 구할 때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합과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조금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자, 분해 엔탈피. 분해 엔탈피는 분해 어떤 물질 1몰이죠. 역시나 기준. 성분 원소로 분해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엔탈피. 우리 분해 엔탈피는 생성 엔탈피와 반대라는 거죠. 자, ENH3. 자, 2몰이 분해될 때 92.2니까 1몰 분해될 때는 46.1kJ/몰이 되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
자, 연소 엔탈피는 어떤 물질이 연소한 건데 그 물질이 역시나 1몰입니다. 자, 연소는 항상 발열 반응이니까 델타 H는 음수를 보인다.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안 줘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자, 밑에 있는 거 요거 한번 볼까? 연소 반응과 열. CO2몰을 완전 연소하면 마이너스 565.6kJ의 열을 방출하는데 이게 자 어떤 얘기냐면 1몰 기준에서는 이걸 2를 나눠야겠죠. 이만큼 열을 방출하겠죠. 이거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2CO2, O2 더하기 2CO2인데 이 H, 델타 H는 2몰 기준에서 했으니까 1몰 기준에서는 엔탈피는 마이너스 282.8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연소 엔탈피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 연소 엔탈피는 어떤 게 있냐면 연소를 시키니까 무조건 플러스 산소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반응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말이냐면 자, 여기는 C의 연소 엔탈피는 자, 이런 식이라는 거죠. O2가 있어서 CO2가 만들어질 때 델타 H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C 3개 H 8개잖아. 그러면 누굽니까? 산소랑 반응시켜서 CO2와 H2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 계수 맞출 수 있겠죠? 여기 있는 것도 말만 이렇게 해야지 사실 여러분들 이거 반응식을 다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계수를 맞춰서 계수를 맞춰서 여기 있는 것도 C 4개 H 10개인데 역시나 O2 반응시켜서 CO2랑 H2가 있을 때 계수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됐죠? 네, 죄송합니다. 네, 좀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시간이 좀 바뀌어 있죠? 자, 연소 엔탈피와 생성 엔탈피의 비교를 보면 C2H5OH 얘들의 분자식 한번 써볼까? 자, 이게 왜 나왔을까? C 2개, H 6개, O 여기는 C 2개, H 6개, O 자, 일단은 분자식이 같아요, 맞죠? 자, 같은데 화학식이 다릅니다, 맞죠? 그러니까 뭐 시성식이 다른 거겠죠. 미리 말하면. 자, 그러면 얘들이 분자식이 같으니까 같은 생성물이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 생성물이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으니 어떻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자, 얘들이 어쨌든 같은 생성물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 상태가 아예 다르잖아, 맞죠? 똑같은 산소를 넣고 반응했을 때 엔탈피 변화가 지금 현재 CH3, OCH3 그러니까 다이메틸 에테르가 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수니까 더 숫자가 작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절대값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화합물의 연소 엔탈피와 연소하는 엔탈피기도 하고 그리고 얘들의 여기 지금 얘들 화합물이죠. 얘들의 생성 엔탈피기도 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생성 엔탈피가 작을수록 안정하고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중화 엔탈피입니다. 중화 엔탈피는 중화 반응하는 거. 자, 우리 수소 H 플러스와 수소 이온과 OH 수산화 이온이 반응해서 H2O를 만들어내는 자, 우리 1대 1대 1로 반응한다는 거 들었죠? 그래서 H2O 1몰이 생성될 때의 엔탈피를 마이너스 55.8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 1몰이 만들어지면 어떠한 산염기가 반응하더라도 이만큼의 엔탈피 변화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응하는 산염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똑같아집니다. 여기는 물이 2몰 만들어졌으니까 마이너스 111.6이죠. 그러니까 1몰 기준에서는 마이너스 55.8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알짜 이온 반응식도 다시 한번 복습해봤습니다. 다섯 번째, 용해 엔탈피. 자, 어떤 물질 1몰이 다양한 물에 용해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반응 엔탈피. 용해될 때 엔탈피. 자, 고체가 수용액됐고요. 고체가 수용액됐으니까 엔탈피 변화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양수기도 하고 음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흡열 반응. 다시 말해서 양수가 많습니다. 근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발열 반응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 많아서 대체적으로 발열 반응, 기체는 발열 반응, 자 고체는 대체적으로 흡열 반응, 기체는 대체적으로 발열 반응이라 생각하고 예외는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거 외워서 푸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라는 경량성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으로 넘겨서 있는 부분들은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